천호재 학생, 천호재 학생, 지금 노이즈 어때요? 심해요? 지금은 좀 난데 어때요? 수업 듣기 불편할 정도인가? 요? 아, 그래, 이 정도는 괜찮아요? 네. 예. 나중에 수업하다가 소음이 많으면 얘기해 주세요. 지금 9시쯤 되니까 소리가 좀 작아진 것 같거든요. 아마 다른 분들도 공학관에서 강의하시니까 8시부터 9시까지는 조금 공사를 하다가 9시부터는 좀 덜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괜찮을 수도 있으니까 9시 10분 정도 때까지 봐서 괜찮아지면 수업을 할게요. 지금 소음 어떠세요? 괜찮습니까, 이거? 아, 안 들려요? 예, 좋습니다. 네. 그럼 수업은 소음이 많이 안 들린다고 하니까 수업은 진행을 할게요. 예.
괜찮으시죠? 소음 심하면 바로 말씀해 주세요. 네,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밖에 공사 중인데 학생들 말씀 들어보니까 소음이 그렇게 심하지 않다라고 해서 수업은 진행하겠습니다. 근데 여기 수업은 장난이 아닌데, 네, 마이크가 좋은 건가? 마이크? 마이크. 예, 쿠팡에서 25만 원 주고 산 마이크인데 성능이 좋은가 보네요. 노이즈도 잘 캔슬되고. 자, 그러면 수업을 시작할 텐데요. 혹시라도 소음이 들리시는 분들은 말씀해 주시면 제가 뭐 어떻게든 조치를 취해 보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한 거를 한번 볼게요.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이제 리니어 리그레션인 걸 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실질적으로 인공지능 같은 걸 좀 만들고 싶어요. 뭐냐면 지난 시간에는 이런 거 했었죠. 이 코드를 볼 때 이렇게 통으로 보면 너무 뭐랄까 정신없고 여기 나눠서 봐야 돼요. 여기까지는 데이터를 준비하는 구간. 그쵸? 여기는 우리가 df 한 다음에 이렇게 땡땡이라는 걸 쓰면 함수를 만든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함수 구간. 그 다음에 16번부터 여기는 요것만 보면 되는데 요 두 줄만. 왜냐면 이 나머지는 다 출력하기 위한 거니까 이런 걸 그냥 함수를 만들어서 출력하는 거지 실제 알고리즘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나머지는 모순 구간, 실행시키는 구간 이렇게 나눠보면 2001번이 포문을 돌면서 이 함수를 실행시키는 거고 이 함수는 여기 10번째 라인에 이렇게 정의가 된 거고 이 부분이 핵심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여기는 x 언더바 데이터, y 언더바 데이터로 우리가 실행시키는 데이터를 만들고 그 다음에 w랑 b를 가지고 우리가 학습을 해주는 변수를 정의해 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전체적인 구조가 돼 있다는 걸 알고 넘어가는 거예요. 자, 이 상황에서 우리는 근데 파이토치는 어떠냐? 파이토치는 어떠냐? 제가 이거 말씀드릴 때 뭐라 그랬냐면 요건 나중에 뉴럴 네트워크 인공신경망에 쓰는 거니까 지금 당장은 필요가 없고 그다음 엑스 언더바 데이터 WB라고 해서 데이터 준비해 주는 구간이 당연히 있고 그다음에 옵티마이제이션 즉 스토캐스틱 그라디언트 디센트 혹은 그라디언트 디센트를 하기 위한 그런 부분을 하나 만들어 주고 예
그 다음에 포문이 돌면서 우리가 학습을 시켜주는데요. 우리가 뭐라 그랬죠? 여기 우리가 말한 대로 WX 더하기 B라는 걸 모델 만들고 코스트 함수 만들고 이 세 개의 라인은 학습시킬 때 자동으로 쓰는 부분이다. 자세한 의미는 우리가 신경망을 배우면 그때 알 수 있다. 왜냐하면 이 백워드 이런 단어들이 다 거기서 쓰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두 개의 W 값과 B 값을 프린트 해주면 되는데 이렇게 하면 뭐 텐서형이 있니 아니니 뭐 그런 것들이 같이 들어오니까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 보여주면서 이렇게 프린트하게 되고요. 이거 없애주려면 어떻게 하는지는 우리가 실습을 통해서 다 같이 한번 해봤습니다. 뭐 이게 지금까지 한 건데 이 다음부터는 훨씬 쉬워요. 이제 볼게요. 이제는 진짜 뭐 좀 제대로 된 걸 해보려고 그래요. 말 그대로 바이너리 클래시파이어라고 영어로 썼지만 이진 분류기입니다. 이진 분류기. 이거는 인공지능에 진짜 많이 쓰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인공지능에 어떻게 쓰이느냐? 여러분 이메일 박스 있죠? 아, 이제 조용하네. 전 지금 되게 평안해졌습니다. 자, 이메일 박스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공지사항 같은 거 이메일을 보내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침에 이메일 박스에 들어가면 스팸 메일 엄청 많죠? 스팸 메일. 근데 스팸 메일이 있는데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메일이 왔을 때 자동으로 그 이메일의 주소를 보고 그 제목을 보고 이 제목 제가 만약에 예를 들어 은행이나 카드사에서 이메일 오는 건 클릭을 해서 맨날 삭제를 한다. 보지도 않고. 그거를 제가 한 달을 반복을 했어요. 그러면 이메일 보내는 측에서는 아니 이메일 함에서는 구글 지메일이나 뭐 고려대 계정에서는 뭐라 생각하냐면 김중원이라는 사람은 은행이나 카드사에서 오는 이메일은 보지 않는구나 라는 걸 학습하게 되고 그러면 은행이나 카드사에서 온 이메일은 자동으로 스팸함으로 보내고 아닌 것들은 받은 편지함에 가만히 놔둔다라고 하면 스팸 메일이냐 아니냐를 구별하는 이진분류가 되는 거죠. 즉 기다 아니다, 참 거짓, 1, 0, true, false 뭐 이런 식으로 나누는 거가 이진 분류기예요. 말 그대로 이진이야. 바이너리 0101 맞다 틀리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방금 말한 건 이메일 스팸 메일이죠. 즉 뭐다? 이메일을 내가 받았는데 그 이메일이 스팸 메일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OX 판단을 하는 거죠. 이거는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맞습니다. 이메일이 올 때마다 제목을 보고 이거는 스팸이야 아니야 OX 기준을 해야 되니까. 자, 그 다음은 두 번째 뭐 써 있죠? 페이스북 피드라고 써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페이스북 친구가 많을 텐데 저도 페이스북 합니다. 뭐 친구 신청하면 당연히 받아주죠. 예, 받아줍니다. 근데 페이스북 저는 저희 대학원에 있는 박사과정 학생들이 저한테 옛날에 이게 페이스북 친구를 해요. 그럼 제가 수락을 하기 전에 한번 물어봅니다. 페이스북 친구는 좋은데 너가 이제 나의 사생활을 볼 수 있는데 나도 이제 너의 사생활을 보는 게 괜찮냐? 그러면 이제 다들 철회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솔직히 저의 눈을 피해서 뭐 남자친구 만나러 다니고 여자친구 만나러 다니고 또 뭐 친구들 만나서 술 먹고 놀고 다 하는데 당연히 뭐 해야 될 뭐 나의 일상의 여관데 나 일상의 그냥 자연스러운 삶인데 이제 그게 교수가 다 보고 있다. 연구실 박사 주도교사 보고 있다. 라면 좀 부담되잖아요. 그쵸? 어제 내가 분명히 논문 쓰라 시켰는데 도망갔어. 알고 보니까 뭐 친구들이랑 술 먹고 있더라. 뭐 그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페이스북 친구 신청할 때에는 우리가 서로 그런 걸 다 봐도 상관없으면 신청해라. 그러면 이제 걔도 저 놀러 다니는 거 다 보고 걔도 다 보고 막 이렇습니다. 어쨌든 근데 어쨌든 여러분도 페이스북을 하겠죠. 근데 페이스북이나 SNS를 할 거예요. 근데 페이스북에 글을 쓰죠. 그 피드라고 그럽니다. 페이스북 피드. 글을 쓰는데 사실 여러분은 페이스북 친구가 몇 명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페이스북 친구가 몇 명 있지 한 1000명 넘어요. 근데 그 계정 언제 만들었냐면 제가 미국에서 박사할 때 만들었어요. 미국에서 박사할 때 만들어서 제 친구 중에서 중국 애들이랑 인도 애들이 많습니다. 미국 공대에는 중국 애들이랑 인도 애들이 많으니까 그러면 걔네들이 페이스북에 글을 쓸 텐데 그 글이 다 제 눈에 계속 피드로 보이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글 쓰면 이게 다 친구들한테 보인다고 생각하지만 그 어떤 글만 제 눈에 보이냐면 제가 라이크를 누르는 패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보고 이 글은 김중원이 좋아할 만한 글이다 아니다를 나눠요. 이진 분류로 나눠. OX 좋아할 것이다 아닐 것이다. OX로 나눈 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글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친구들 중에서 막 페이스북 되게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글도 많이 쓰는 것 같은데 내 눈에 하나도 안 보인다. 그 말은 뭐냐면 그 친구가 쓰는 글이 내가 마음에 안 든다는 소리죠.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글만 쓰고 있다는 소리예요. 어쨌든 페이스북 피드도 우리 눈에 자동으로 보여주는 건 아니다. 이거 AI를 통해서 얘가 내가 좋아하는 글인지 O인지 X인지를 분류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게 크레딧 카드 오사용 감지는 뭐냐면 우리나라는 신용카드 쓸 때 이게 진짜 네 거냐는 실명 확인을 잘 안 해요. 여러분 편의점 가서 예를 들어 부모님 카드를 이렇게 쓰면 그 편의점 알바가 이거 카드 이거 너 거 맞아? 너 주민등록증 좀 보여줘. 이런 말 안 하죠. 절대 안 합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라도 이번 방학 때 미국 놀러 갔다 오신 분, 코로나 백신 맞고 미국 갔다 오신 분 혹시 있으시거나 아니면 나중에 미국 같은 데 놀러 가보시면 신용카드 쓸 때 항상 뭘 요구하냐면 아이디, 너 신분증 보여달라고. 미국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맞았다 틀렸다를 떠나서 하여간 미국에 가면 여러분 쇼핑하러 가잖아요. 그죠? 쇼핑하러 갑니다. 아울렛에 가서 쇼핑을 해요. 그러면 그 막 나이키 운동화나 뭐 되게 비싼 청바지 같은 거 굉장히 세일할 때만 잘 맞춰가면 엄청 싸게 살 수 있어요. 그러면 많이 사는데 카드를 막 긁잖아요. 긁으면 그러면 그 카드를 쓸 때마다 미국은 맨날 아이디를 보여달래. 근데 미국은 주민등록번호라는 제도가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인 거 아십니까? 다른 나라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미국은 주민등록번호라는 게 없어요. 근데 그러면 사람을 어떻게 구별하느냐? 그렇죠? 주민등록번호가 있어야 뭔가 검색이 되고 사람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럼 이름으로 하느냐? 근데 사실 우리나라는 사람 이름을 식별할 때 성으로 합니까? 이름으로 합니까? 우리나라는 김씨, 이씨, 박씨가 워낙 많죠. 김이박 많고 뭐 신씨도 많고 전씨도 많고 정씨도 많고 그러니까 성으로 구별할 수가 없어요. 이름으로 구별을 합니다. 제가 이름이 중헌 이걸로 김중헌인 줄 아는 거지. 김 그러면 야 김씨가 우리나라에 얼마 많은데 과도관에서 돌멩이 던지면 아야 하면 다 김씨, 이씨, 박씨 셋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나라는 성별로 사람 구별이 잘 안 돼요. 이름으로 구별을 하거든요. 근데 공교롭게도 미국은 이름으로 구별을 못해요. 다 이름이 뭐야? 톰, 샘, 제임스, 뭐 줄리,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뭐지? 뭐 엘리자베스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이름으로는 구별이 잘 안 돼요. 뭘로 구별하죠? 성으로 구별해요. 이름은 성으로 구별해. 제 지도 교수님 이름이 미국 있을 때 앤디였거든요. 앤디. 앤디라는 미국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죠? 근데 앤디라고 근데 앤디로 구별이 안 되니까 그 라스트 네임을 봐야 돼요. 즉 성으로 봐야 돼. 그러면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한국에 있는 한국 사람인데 미국 이름 쓰는 애들. 이게 노답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옛날에 가수인가? 존 박이라고 아시죠? TV 나왔었잖아요. 존 박. 박씨야. 근데 박씨인데 이름이 존이야. 존이라는 이름 존이라는 이름도 구별이 안 되고 박씨도 구별. 미국에 존 박 찾으면 한 10,000명은 넘게 나올 거예요. 그렇죠? 몇십만 명 나올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것처럼 그렇게 구별이 안 돼요. 그럼 미국은 뭘로 구별하느냐? 주민등록증도 없어. 한국 사람인데 미국 이름을 가지고 있는 애들은 성별도 구별 안 되고 성도 구별 안 되고 이름도 구별 안 돼. 이런 사람들 어떻게 걸러내느냐 하면 어떻게 걸러냅니까? 걔네들은 운전면허로 해요. 미국 애들은 다 자동차 타고 다니니까 운전면허증을 따거든요. 그럼 운전면허 번호가 우리나라 주민등록번호랑 좀 비슷해요. 그럼 여러분 뭐 살 때마다 아이디를 보여준단 말이야. 카드를 딱 긁었어. 아이디 보여줘. 그러면 운전면허증 딱 보고 김중원이구나 알 수 있고 여러분처럼 혹시라도 미국에 안 살아서 운전면허증 없는 사람들은 여권 보여주면 얘 여행자구나 이렇게 알고 그거 가지고 이제 얘 카드가 맞구나 이렇게 하고 집행을 합니다. 크레딧 카드를 쓸 때마다 항상 보여달라 그래요. 그런데 만약에 이걸 카드사에서 인공지능을 써서 자동으로 한다. 딱 긁었을 때 이거 김중원 카드인데 김중원이 지금까지 소비 패턴을 봤을 때 김중원이 맞아. 라고 카드사에서 알아맞추는 AI를 만든다면 제가 카드를 편의점에서 그릴 때마다 이건 진짜 김중원이라는 실제 사람이 자기 카드를 쓴 거냐 아니면 김중원이라는 사람이 흘린 카드를 주워가지고 다른 사람이 쓰는 거냐라는 걸 알아맞힐 수 있는 AI를 만든다면 김중원의 실제 사용이냐 아니면 도난당한 카드의 사용이냐를 도난 혹은 분실당한 카드의 사용이냐를 OX로 알아맞힐 수 있는 AI를 만든다면 그것도 여기에 해당 사항이 있는 거예요. 네. 마지막은 정말 유명한 예제인데 그 레디올로지는 뭐냐면 여러분 의과대학 가면 이제 의대에 가면 요즘 뭐 돈 많이 버는 의대가 뭐 듣기로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의사가 아니라 돈을 벌어본 적이 없어서 의사로서 성형외과나 뭐 피부과가 돈을 많이 번다 그러죠. 안과나
근데 방사선과도 있어요. 방사선과. 근데 방사선과는 개업을 한다기보다는 이 엑스레이 찍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엑스레이 찍어주고 그 판독해서 어떤 병이 있는지 확인하는 뭐 이런 건데 이런 방사선과는 개업을 하진 않죠. 주로 이제 대학병원을 많이 계신데 거기에 만약에 폐 사진을 찍었다. 폐. 그다음에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 증상이 그 뭐지? 그 폐렴이니까 폐렴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한다라고 할 때 폐렴이 있다 없다 OX OX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도 이진분류예요. 보시다시피 SNS 같은 페이스북 그리고 이메일함 같은 스팸 디텍션 그리고 크레딧 카드 신용카드의 오남용 사용 그 다음에 방사선과 이미지에서의 이상 세포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검증 대부분 엄청나게 많은 실제 생활에서 쓰는 그런 알고리즘들이 다 이진 분류예요. OX, OX 알아맞추는 거예요. 그쵸? 모든 많은 문제들이 이렇게 OX 알아맞추는 거에서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럼 이거 어떻게 하느냐? 우리 이거 이미 할 줄 알아요. 여러분들이 이미 할 줄 압니다. 자,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볼게요. 자, 제가 OX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중간고사를 본다고 합시다. 근데 제가 뭐라 그랬냐면 여러분 중간고사를 봐서 제가 중간 학점을 드릴게요. 자, 우리 OX 문제이기 때문에 A 플러스와 F로 화끈하게 나눕시다. 여러분이 중간고사를 봐서 50점이 넘으면 다 A 플러스, 50점 미치면 다 F라고 합시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1, 그래서 봤더니 여러분이 우리 지난번에 리니어 리그레션 할 때 했던 건 뭐죠? 공부한 시간과 딴 점수죠. 1시간 공부한 학생이 10점, 2시간 공부한 학생이 20점, 3시간 공부한 학생은 30점이라고 했어요. 이런 데이터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제가 뭐라 그랬냐면 자, 기준은 50점입니다. 자, 지우기. 자, 다시 한번. 자, 1시간 공부한 학생은 10점, 2시간 공부한 학생은 20점, 3시간 공부한 학생은 30점인데 제가 뭐라 했냐면 50점을 기준으로 해서 50점보다 높으면 A 플러스, 50점보다 안 좋으면 F를 주겠다라고 제가 여러분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그쵸? 그런데 자, 1시간 공부하면 10점, 2시간 공부하면 20점, 3시간 공부하면 30점이야. 그럼 4시간 공부한 학생은 A 플러스를 받았을까요? F를 받았을까요? 한번 채팅창으로 대답 한번 해보실까요? 자, 제가 50점을 기준으로 50점을 넘으면 A 플러스를 주고 50점을 못 넘으면 F를 준다고 했어요. 그런데 1시간 공부하면 10점, 2시간 공부하면 20점, 3시간 공부하면 30점일 경우에 그럼 4시간 공부한 학생은 A 플러스를 받았을까요? F를 받았을까요? 자, 예, 좋습니다. 박지훈 학생은 F를 받았다고 얘기하고 자, 저기 많은 학생들이 F라고 얘기하는데 왜 F를 받았죠? 왜 F를 받았을까요? 얘는 F를 받았대. 얘는 F를 받았대. 4시간 공부한 학생은. 왜? 왜? 몇 점 받았을 거니까 이 학생은 1시간 공부했을 때 10점, 2시간 공부했을 때 20점, 3시간 공부했을 때 40점. 그래서 곽상 학생이 말씀하신 것처럼 4시간 공부했으면 40점 받았을 거니까 40점은 50점보다 낮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40점, 50점보다 낮으니까 F를 받았겠다라고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것만 할 줄 알면 이진 분류가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다 알아요. 어떻게 한다? 지금 이거 뭐 한 거예요, 우리? 1시간 공부하면 10점, 2시간 공부하면 20점, 3시간 공부하면 30점 맞았다는 건 이건 우리가 리니어 리그레션을 한 거예요. 지금까지 배운. 그래서 이진 분류를 어떻게 하냐면 일단 주어진 데이터로 리니어 리그레션 지금까지 배운 걸 그대로 해요. 그 다음에 우리가 패스, 페일, OX, A 플러스 F를 나누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는 50점이라 했어. 그 기준을 딱 갖다 놓고 그 기준을 넘었느냐 못 넘었는지만 비교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전부입니다. 되게 쉽죠? 어려울 것 같지만 되게 쉬워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베이직 아이디어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대로 리니어 리그레션을 먼저 한다. 즉 1시간 공부해서 10점, 2시간 공부해서 20점, 3시간 공부하면 30점인 이 학생들과 동일한 수준에 반해서 4시간 공부한 학생은 A 플러스를 못 받고 F를 받았을 것이다. 왜냐? 이 학생은 40점 맞았을 거니까. 이기 때문에 이 40점이라는 거를 추론하기 위해서는 스텝 1에 의해서 리니어 리그레션을 먼저 하는 거예요. 예, 그런 다음에 기준이랑 비교하면 끝나요. 이러면 끝인데 하나 문제가 있어요. 뭐냐? 자, 1시간 공부했을 때 10점, 2시간 공부했을 때 20점,
3시간 공부했을 때 30점이고 근데 50점이 기준이었는데 4시간 공부하는 애는 40점 받아서 50점 받아서 F를 받았다. 이거 할 때 기준이 50점이잖아요. 그런데 시험 점수가 100점 만점이에요, 지금. 근데 만약 1000점 만점이라고 해봅시다. 시험 점수가 1000점이 만점이다. 이면 1시간 공부하는 10점이 아니라 100점을 받았을 거예요. 왜냐? 만점이 1000점이니까. 10%만 맞은 거니까. 2시간 공부하는 애는 20점이 아니라 얘는 200점을 맞았을 거예요. 3시간 공부하는 30점이 아니라 300점을 맞았을 거예요. 기준은 500점이죠. 그래서 500점을 넘으면 A 플러스를 줄 건데 500점을 넘으면 A 플러스를 줄 건데 4시간 공부한 학생은 400점을 받았을 거니까 얘는 500점을 못 넣는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이 기준이 맨날 바뀌어요. 시험 점수가 100점 만점일 때는 50점, 1000점 만점일 때는 500점, 시험 점수 만약에 10점 만점이면 5점 이런 식으로 기준이 계속 바뀌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기준이 계속 바뀌는 거에 대해서 아 이거는 좀 수학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해서 뭐라 하냐면 요 리니어 리그레션을 한 결과에다가 요 시그모이드라고 부르는 요 함수를 씌우자. 이 함수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냐면 입력값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될 수 있어요. 어떤 값이든 입력이 될 수 있어. 근데 그 값을 입력받은 다음에 내가 출력하는 값은 y 값은 얼마다? 0 항상 0에서 1 사이다. 즉 어떤 값이 들어오든지 간에 그 값을 0에서 1 사이로 맞춰준 다음에 가운데 0.5를 기준으로 딱 나누면 요 0.5를 기준으로 딱 나누면 얘 위에는 A 플러스 밑에는 F 이렇게 주면 되잖아요. 그쵸? 이진분류기로 OX 하면 돼요. 즉 뭐냐면 스텝 1 결과가 우리가 전체적인 경향성을 파악할 때에는 리니어 리그레션에 맞는데 근데 기준이 만점이 몇 점인지에 따라서 항상 변하니까 그 값을 0에서 1 사이로 다 보정을 한 다음에 보정이 끝난 값을 기준으로 해서 0.5로 계속 잘라주면 우리의 기준은 0.5에서 변하지 않으니까 훨씬 낫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리니어 리그레션을 한 요 hx라는 AI 모델 함수를 시그모이드라는 요 함수에 집어넣어 주면 그러면 우리가 모든 값을 0에서 1 사이로 만들 수 있고 그러면 0.5라는 기준은 항상 변하지 않는 기준이다. 0.5를 넘으면 0. 막한 6, 7, 8, 9, 10 이렇게 나오면 너는 A 플러스 0.5보다 작으면 너는 F 이렇게 주면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고 혹시 좀 어려우면 말씀해 주시면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괜찮을까요?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세요? 자 이해되십니까? 어려우신 분. 좀 이제 아 뭔지 알겠다. 리니어 리그레션에서 경향성을 파악한 다음에 만점에 따라서 항상 기준이 바뀌니까 그냥 0에서 1 사이로 값을 다 바꿔. 요 빨간색 함수를 쓰면 어떤 값이 들어오든지 간에 y 값을 보니까 0에서 1 사이로 되니까 0에서 1 사이 값을 다 바꾼 다음에 0.5를 기준으로 잘라주면 되는구나. 이거 이해 괜찮으십니까? 네,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아름다워요. 아름다워. 시그모 우리 지금까지 썼던 코드를 그대로 갖다 놓은 다음에 요 시그모이드라는 함수만 씌워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쵸? 우리 스텝 1은 지금까지 배운 거 그대로야. 거기다가 시그모이드라는 함수만 씌워주면 돼. 예, 요 함수만 만들어주면 되는데 이걸 시언어로 만들어서 시언어로 시그모이드라는 함수를 만들면 되게 복잡해요. 분모에 이 지수가 있어. 익스포넨셜. 그러니까 이게 너무 복잡하니까 이거는 시언어로 짜려면 개고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파이썬에서는 얘를 라이브러리를 만들어줬어요. 텐서플로우에서는 tf.sigmoid라는 함수만 쓰면 자동으로 이거 계산해줘.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라이브러리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저런 시그모이드 함수를 그냥 쓰면 돼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 이제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것만 해결하면 이제 되는데 옛날 이거 할 때도 코스트 함수라는 걸 만들었어요. 모델을 만들었으면 이제 코스트 함수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코스트 함수라는 게 어떻게 했죠? 이 모델에다가 y 값을 빼서 제곱을 했죠. 그다음 평균을 내줬어요. 이거 옛날에 배웠던 리니어 리그레션입니다. 그쵸? 근데 얘를 우리가 미니마이즈 하는데 그라디언트 디센트라는 걸 썼어요. 왜냐? 우리가 만든 이 함수가 직선의 방정식이기 때문에 1차 함수예요. 1차 함수인데 그렇죠? 1차 함수죠. 여기 1차 함수. 1차 함수인데 상수를 빼서 제곱을 했더니 2차 함수가 되니까 우리가 이 모양이 컵처럼 생겼다는 건 다 아는 사실이에요. 컵처럼 생겼으니까 여기서
점프 찌면서 내려오면 된다라고 했고 우리가 이 다음에 또 뭐라 그랬냐면 22페이지가 아니라 24페이지에서 뭐라 그랬냐면 그런데 얘가 이차 함수가 아니라면 이런 이상한 데가 생기니까 구간이 생기니까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제일 낮은 코스트 값이 제일 낮은 곳을 가기가 힘들다. 그러니까 컵처럼 예쁜 이차 함수가 나올 때만 사용해 주세요. 이런 말을 했었어요. 한번 봅시다. 그런지 여기도 한번 검증을 해야겠죠. 여기를 봤더니 실제로 그러냐? 보세요. 옛날에는 이렇게 직선을 방정식이었는데 더하기 b는 그냥 일단은 복잡하니까 빼주고 w만 가지고 얘기합시다. 그래서 얘는 w라는 wx라고 이렇게 생긴 직선을 방정식이었는데 이 시그모이드 함수에 집어넣어야 되죠. 여기에 z라는 부분에 집어넣으면 이 wx가 여기에 있어요. 그러면 이게 바로 우리의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인데 AI 모델인데 이진분류 모델인데 wx라는 게 여기 들어가 있어. 그러면 x라는 변수가 이게 wx라고 이게 1차 방정식이어야지 여기다 y값 상수값을 뺀 다음에 제곱을 해서 평균을 내더라도 2차 함수가 나오는데 얘는 지금 x라는 애가 1차 함수는커녕 분모에 있는 것도 모자라서 분모에 있는 지수 위에 올라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나중에 상수를 빼서 전체 제곱해서 이게 2차 함수일까요? 아닐까요? 그러니까 포인트는 이거예요. 포인트는 이거예요. 옛날에는 AI 모델 자체가 직선의 방정식이었어. 그러니까 상수값 빼서 제곱을 해주면 2차 방정식이야. 컵처럼 예쁘게 생겼으니까 그라디언트 디센트라는 걸 쓸 수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의 경우는 얘가 1차 방정식 직선이 아니야. x라는 변수가 분모에 있는 것도 모자라서 분모에 있는 지수승으로 올라가 있어. 야, 되게 이거 자체도 너무 복잡한 함수인데 여기에 상수를 통째로 빼서 평 제곱까지 해줬어. 그럼 이거 모양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컵처럼 예쁘게 이렇게 깔끔하게 나올까요? 막 뭔가 울퉁불퉁하게 나오겠죠. 그렇죠? 예, 뭔가 이게 지저분하게 나옵니다. 함수가. 자, 여러분 다 이해되시나요? 여기까지? 이해되시는 분? 네, 좋습니다. 예, 좋아요. 그래서 얘는 이차 함수가 안 돼. 이차 함수가 안 되니까 아, 이 상황을 어떻게 하지? 지금 이게 고민인 거예요. 야, 이차 함수가 안 되는구나. 그러면 그라디언트 디센트를 못 쓰네.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여기에 있는 W를 학습을 할 수가 없네. 그러니까 이거는 AI 모델을 학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텐서플로우나 케라스나 파이토치나 다 똑같습니다. 시그모이드라는 함수를 제공을 해줘요. 즉 우리가 라이브러리를 쓰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C 언어로 이걸 만약 짜고 있다 보면 이 시그모이드를 다 짜줘야 돼. 정말 괴롭습니다. 근데 지금은 안 그래도 되는 거예요. 보시면 지금 이 슬라이드 44페이지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이야 옛날에 배웠던 선형의 회귀 분석은 이렇게 직선의 모양이었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 1차 함수니까 여기서 상수 빼서 제곱을 해서 2차 함수를 만들어도 이게 모양이 컨벡스라고 표현한다 그랬죠. 이게 모양이 깔끔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라디언트 디센트 메소드를 쓸 수 있었어. 함수 예쁘니까. 근데 지금은 요게 네가 1차 함수가 아니잖아. x라는 애가 분모에 있다 못해 분모에 있는 지수까지 올라간 겁나 복잡하게 생긴 애인데 여기에 y를 빼고 제곱을 해서 평균까지 내줘? 야, 그러면 이거는 컨벡스가 아니야. 넌 컨벡스. 이게 이쁘게 생기지 않았어. 그러니까 그라디언트 디센트를 cannot 쓸 수가 없다. 그러면 코스트 함수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 새로운 게 필요하다. 옛날처럼 상수값 빼서 제곱하는 걸로는 안 돼. 새로운 코스트 함수를 만들어줘. 요것만 해주면 이제 끝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전에 선형의 회귀 분석을 배울 때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들여서 얘기를 했어요. 그 이유는 뭐다? 그 이유는 뭐다? 그렇게 시간을 많이 들여서 얘기 뭐냐면 그 코드에서 이제부터 조금씩만 바꿀 거예요. 나중에 중간고사 볼 때쯤 되면 여러분은 아예 그냥 코드를 달달 외울 정도가 될 거예요. 왜냐? 맨날 똑같은 것만 해.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딥러닝이나 인공지능 하려면 좀 어마어마한 프로그래머가 된다 생각하지만 솔직히 라이브러리가 있기 때문에 코딩이 너무 쉬워졌어요. 그래서 요즘은 고등학생들도 가끔 하는 애들 있습니다. 예. 예, 코딩이 어렵지가 않아요. 자, 그럼 코스트 함수를 어떻게 쇠로 만들어줄까? 옛날에 있는 것처럼 상수 빼서 제곱하는 건 안 된다며. 어떤 걸 만들어줄까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오늘은 이것만 잘 이해해도 여러분은 성공한 거예요.
나머지는 옛날에 나머지 이제 코드가 나올 텐데 궁금하면 보세요.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너무 옛날에 했던 코드랑 거의 80% 똑같고 부분만 바꿨어. 오늘 설명하는 부분만 바꾼 거예요. 보시면 HX는 우리가 항상 뭐라 했죠? AI 모델이라고 그랬죠. 얘는 AI 모델. Y는 뭐라 그랬죠? 실제 상황, 실제 값. 우리 선형 회귀 분석도 이렇게 불렀죠. HX는 통계학에서 나온 용어다. H는 하이포세시스, 즉 가설이라는 의미고 통계학에서는 가설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가정을 하는 거야. 근데 우리 인공지능이나 기계학습을 배울 때는 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지? AI 모델이에요. AI는 예측하는 되니까 사람처럼 예측해야 되니까. 근데 Y라는 건 뭐였죠? 옛날에도 X, Y는 실제 값이라고 했죠. 실제 샘플. 1시간 공부하면 10점 맞는다. 2시간 공부하면 20점 맞는다. 이게 바로 실제 값인데 학습을 시키기 위한 Y는 실제 값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어떤 예제를 가지고 이걸 설명할까? 우리 신용카드 예제를 할게요. 뭐냐면 신용카드 회사에서 김중원이 편의점 가서 오늘 빵을 사 먹는다. 김중원이 한번 싹 긁었어. 근데 이거 김중원이 쓰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러면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아요. 제대로 잘 쓰고 있구만. 근데 김중원은 지금까지 한 번도 예를 들어서 뭐 제가 한 번도 안 가본 데가 어디지? 예를 들어서 뭐 진주를 가본 적이 없다. 경상도 진주를 가본 적이 없다. 그러면 제가 갑자기 근데 김중원 카드가 진주에서 싹 긁혔어. 이거는 김중원이 아닌 것 같은데? 김중원은 지금 서울에 있는데 경상도 진주에서 카드가 긁혔네? 라면서 이상하다라고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러면 이거 김중원이 아닌 것 같아 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사건이 발생 하면서 1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표에서 0이라는 건 뭐냐면 실제 제대로 사용이 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아무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아. 1은 뭐다? 사건이 발생했어요. 큰일 났어. 김중원 카드를 누군가 다른 사람이 쓰고 있어 라고 말한 게 1이에요. 그럼 이건 뭐죠? 이 상황은 뭐냐면 실제로는 0이라. 즉 실제로 김중원이 쓴 게 맞아. 그런데 AI도 뭐라 그랬어요? 사건이 발생 안 했어. 김중원이 쓴 거야 라고 말했어요. 이건 제대로 알아맞힌 경우죠. 김중원이 카드를 썼고 편의점에서 그리고 그 신용카드 회사에서도 카카오 신용카드가 있나? 모르겠다. 카카오 직불카드, 카카오뱅크 있으면 거기서도 이거 김중원이 쓴 게 맞네 라고 딱 그냥 가만히 알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건 케이스 A. 자, 두 번째 케이스를 볼까요? 자, 실제로는 뭐예요? 김중원이 쓴 게 아니야. 실제로 김중원이 카드를 흘렸는데 누가 그거 주워다가 이렇게 싹 썼어. 그 김중원이 쓴 게 아니에요. 실제야. 실제. Y. 근데 AI는 뭐래요? 이거 김중원이 쓴 거 맞네. 고려대학교 앞에 썼네. 고대 앞에 김중원이 맨날 쓰니까 이거 김중원이 맞네 하고 카드를 승인시켰어. 그래서 제가 모르게 카드에서 결제된 거예요. 딴 사람이 쓰고. 예. 그게 B라는 상황. 자, C라는 상황은 뭐죠? 실제로 김중원이 쓴 게 맞아. 김중원이 오늘 갑자기 난생 처음 가보는 진주를 놀러 가서 제가 카드를 한번 딱 썼어. 그랬더니 카드사에서는 김중원 아닌 것 같은데? 김중원은 진주를 가본 적이 없는데 이상하다. 김중원 맨날 가는 데도 아니고 사 먹는 물건도 보니까 이거 김중원 이런 거 산 적이 없어 하면서 카드사는 이상해. 너는 김중원이 아닌 것 같아 라면서 전 좀 억울하죠. 아씨 뭐야 카드 쓰려고 딱 봤더니 카드 막혔어. 뭐지?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 번째 C라는 경우는 뭐죠? 팩트는 김중원 쓴 게 맞아. 하지만 그 김중원이 썼다는 그 행동이 뭔가 기존과 달라서 AI에서는 김중원 아닌 것 같다고 카드를 막아버렸어요. 김중원의 자산을 보호하겠다 하면서 김중원의 돈이 빠져나가면 안 돼 하면서 카드를 막아버린 거예요. 자, D라는 경우는 뭐죠? 실제로도 김중원 카드를 딴 사람이 썼고 AI도 김중원이 쓴 게 아니야라고 제대로 알아맞춘 경우예요. 즉 이 네 가지 경우 A, B, C, D 이거는 실제, 이건 실제, 이건 AI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네 가지 경우에 다른 경우가 있나요? 0101 조합이니까 00, 00, 01, 10, 11 이 네 가지 외에 다른 건 없기 때문에 이 네 가지 경우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모든 가능한 경우입니다. 이해되실까요? 여러분? 어렵나요? 조금 헷갈릴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천천히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는 원래는 리니어 리그레션, 선형 회귀 분석 맨 처음 배웠을 때 직선의 모델을 만들었고 거기서 실제 값과의 차이를 제곱한 걸 가지고 코스트 함수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런 코드를 우리가 지금까지 배우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이진분류기를 만들고 싶어요. 이진분류기는 지금까지 보니까 다른 게 아니라 선형의 회귀 분석한 다음에
그 결과에다 시그모이드를 씌워서 그 결과값을 0에서 1 사이로 다 만들어 놓은 다음에 0.5로 싹둑 나눠서 0.5보다 작은 애들은 0, 0.5보다 큰 애들은 1 이러면서 A 뿔 F, F 뭐 OX 이런 식으로 이진으로 나눠주는 게 이진 분류기다라고 배웠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이진 분류기라는 애를 가만히 살펴보니까 값을 0에서 1로 맞춰주는 시그모이드라는 함수를 사용을 했는데 시그모이드는 생긴 걸 보아하니 이 직선의 모델처럼 1차 함수로 나오지 않고 굉장히 복잡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코스트 함수, 즉 여기에서 상수를 빼서 제곱을 쓰는 형태로 만들어준다면 우리가 옛날에 썼던 그라디언트 디센트라는 방법을 쓸 수가 없어요. 컵처럼 예쁘게 좀 나왔으면 좋겠어. 그걸 하기 위해서 지금 요걸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흐름 이해되시죠? 그래서 요거를 찬찬히 따져보기 위해서 모든 가능한 경우를 가지고 한번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카드사 예제를 들었더니 hx라고 쓴 함수는 우리가 가설이라고 부르던 AI 모델이 맞아요. y는 실제값이에요. 자, 이진 분류기니까 0 아니면 1이니까 0, 1, 0, 1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0이라는 건 뭐냐면 사건이 발생하지 않은 거예요. 즉 카드사에서 아무 이상이 없는 거야. 즉 김중원이 제대로 쓰고 있는 거야. 자, 맨 첫 번째 A라는 케이스를 보면 둘 다 0이야. 뭐다? 실제 Y 값도 0이라는 건 실제 상황에서 김중원이 쓰기 맞다는 소리고 HX도 0이라는 건 AI도 김중원이 썼다라고 제대로 판단하고 있는 경우예요. 0인데 0이라고 제대로 판단한 거죠. 두 번째 B의 케이스를 봤더니 실제가 1이래. Y가 1이래. 이 말은 뭐다? 실제 김중원이 잃어버린 카드를 누군가 썼어. 그러면 카드사에서 이거 막아야죠. 김중원이 쓴 게 아니니까. 근데 카드사에서는 0이래. 즉 뭐다? 카드사에서는 김중원이 쓴 줄 아는 거야. 그리고 그냥 승인을 해줘버린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 거죠. AI가 틀렸죠. 이게 두 번째 경우. 세 번째 C라는 경우는 뭐다? 0이에요. A는 실제는 0이야. Y는 0이야. 그 말 뭐다? 실제 김중원 쓴 게 맞아. 그런데 그게 좀 약간 옛날과는 좀 달랐는지 HX라는 AI가 판단하기를 1이라고 판단했어. 뭐다? 김중원 쓴 게 아니야. 하면서 카드를 막아버렸어. 좀 억울하죠. 자, 이게 바로 C라는 경우. 마지막 D는 뭐예요? 둘 다 1이다. 즉 뭐다? 실제로도 김중원이 쓴 게 아니라서 아니고 카드사도 김중원이 쓰지 않았다고 제대로 판단한 거예요. 즉 A, B, C, D 이 네 가지 경우 외에는 딴 건 없어요. 왜? 01, 01의 조합이니까 00, 01, 10, 11 빼고는 딴 게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네 가지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경우고 여기에 잘 맞는 코스트 함수를 만들겠다는 게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자, 정리되실까요? 네. 예, 천호재 학생? 천호재 학생 정리됩니까? 예, 좋습니다. 곽상원 학생은 어떤가요? 여기 밑에 보이니까 여쭤봅니다. 곽상원 학생 잘 이해되나요? 예,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어요. 자,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걸 보면 우리 뭐 이거를 뭐라 부르냐면 이름이 뭐냐면 이게 엔트로피 함수라 불러요. 엔트로피 함수. 물리학에서 엔트로피라는 걸 배우잖아요. 그래서 엔트로피라는 이름에서 따온 건데 로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왜 꼭 로그가 있는 걸 써야 되느냐? 아까 봐서 알겠지만 시그모이드 함수 생긴 것 자체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로그를 씌워야 뭐가 되냐면 분의 1이 요게 이렇게 마이너스 1승이랑 똑같은 거니까 이게 앞으로 튀어나올 거고 마이너스. 그런 다음에 그러면 요거 1이라는 더해준 거를 우리가 살짝 무시할 수 있다면 이 마이너스 1이라는 게 앞에 나와서 직선처럼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약간 스무스하게 그라디언트 디센트 쓰려면 2차 함수든 1차 함수든 뭔가 이렇게 볼록볼록한 거 없어야 되니까 그런 걸 없앨 때 로그를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그모이드 함수에서 그런 부분을 없앨 때는 주로 로그를 씁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로그가 있는 함수를 이렇게 써요. 자, 요 ABCD에서 요건 AI 값, 요거는 실제 값 보면 자, 보면 Y가 A는 지금 A부터 보는 건데 A가 Y가 0이죠. Y가 1일 때는 이 식을 쓰고 Y가 0일 때는 이 식을 쓰래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식을 쓸 거예요. h가 0이죠. 그럼 이 로그 안이 0이 되는 거예요. 아니 이 h가 0이 되니까 로그 안은 1 빼기 0이 돼요. 그래서 얘는 1이 돼요. 자, 로그 1은 얼마죠? 로그 1은 밑에 식에서 보시다시피 0이에요. 마이너스 붙여봤자 0이죠. 그때 코스트 함수는 0이 돼요. 그래서 코스트 함수는 0이 됩니다. 자, 코스트 함수가 0인 게 맞아요. 왜냐? 실제로 0이었어. 사건이 김중원이 쓴 게 맞아. 카드를. 김중원이 카드를 쓴 게 맞는데 AI도 0이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맞았죠. AI가 제대로 잘 알아맞춘 거예요. 그러니까 AI가 잘 알아맞추면 코스트는 발생하지 말아야지. AI가 현실 세계랑 정말 똑같이 행동을 했으면 코스트 함수가 점점 작아져서 두 개가 0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알아맞추면 코스트 함수는 0이에요.
그래서 이거 0인 게 맞아요. 이 식 맞네. 이 식 맞네. 마음에 들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두 번째를 볼까요? 요거. y가 1이래요. 그러니까 이 위의 식을 봐야죠. y가 1이니까 이 위의 식을 봐야 돼요. 근데 h가 0이래요. 그럼 로그 안이 0이 돼 보여요. 로그 0은 뭐다? 마이너스 무한대. 근데 그 앞에 마이너스 붙어 있으니까 무한대가 돼 보여. 코스트가 엄청 커졌어. 틀렸으니까. AI가 틀렸어. AI가 틀리면 코스트를 엄청나게 많이 발생시키는 거예요. 솔직히 이거는 지금 다른 사람이 내 카드를 쓴 경우잖아요. 이 사람이 카드로 뭐 몇 천만 원을 긁어주죠.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코스트가 많이 발생했다는 것보다 틀렸다는 소리예요. 세 번째를 볼까요? Y는 0이래요. 밑에 거죠. 근데 H는 1이래요. 1이 되니까 1 빼기 1이 안에 있으니까 0이 돼요. 로그 0은 아까 봤듯이 마이너스 무한대. 거기 마이너스 붙이면 플러스 무한대가 돼요. 역시 원래는 0인데 1이라고 잘못 말해서 틀렸잖아요. 틀리면 코스트가 무한대로 발생하는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 걸 볼까요? 마지막 거 이제 눈치로 딱 알 수 있겠죠. y가 1이다. 그럼 위에 있는 식을 봐야 되겠구나. 근데 h도 1이란다. 그럼 로그 안에 h만 있으니까 얘는 로그 1이구나. 로그 1이면 0이니까 이건 0이겠다. 즉 AI랑 실제 상황이 맞았잖아요. 1로. 그러면 너 잘 알아맞혔어. 잘 알아맞혔어. 너 현실 세계랑 그대로 알아맞혔으니까 코스트가 없는 거야. 0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 밑에 있는 이 테이블이 이 코스트 함수 계산한 거 봤을 때 우리 위에 있는 식 마음에 들죠? 이렇게 한 거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자, 그래서 이 식 가만히 보면 어떤 특징이 있느냐? 어떤 특징이 있냐? 일단 기본적으로 로그를 써서 시그모이드에 있는 지수를 없애주려고 노력을 했어요. 직선과 비슷한 식을 만들어서 우리가 나중에 그라디언트 디센트를 쓸 수 있게 만들어줬어. 그게 특징이고요. y랑 h가 다르면 로그 안을 0으로 만들어서 무한대를 만들어버리고 y랑 h랑 똑같으면 그러니까 이거죠. 얘네 둘이 비교했을 때 얘네 둘이 같으면 로그 안이 1이 되게 만들어서 0을 만들어버려요. 걔네들이 다르면 로그 안이 0이 되게 만들어서 마이너스 무한대인데 앞에 마이너스 붙었으니까 플러스 무한대로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로그 안에 있는 값들이 0이냐 1이냐 왔다 갔게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y가 0일 때에는 요게 h가 0이면 여기가 1이 돼야 되고 h가 1이면 0이 되도록 설계를 해준 거고 위에 있는 거는 y가 1이니까 요게 h가 1이면 0이 돼야 되고 h가 0이면 무한대가 돼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맞게 설계를 해서 이렇게 식을 만들어 준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y가 0일 때랑 y가 1일 때랑 이렇게 다르게 나뉜 겁니다. 이게 끝이에요. 근데 이게 하나의 경우죠. 김중원이 카드 한번 긁었을 때이죠. 아까도 우리 한 반의 학생들이 수학 시험을 봤을 때 1시간 공부하면 10점, 2시간 공부하면 20점, 3시간 공부하면 30점이라는 3명의 샘플을 가지고 한 것처럼 지금은 김중원이 카드를 한 번 긁은 걸 한 거예요. 2번, 3번, 4번 계속 긁은 걸 다 합해서 평균을 내야 되죠. 예, 그렇게 해서 이렇게 구한 다음에 아까처럼 평균까지 내주면 우리가 원하는 코스트 함수가 됩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만 불편해. 그게 뭐다? 그게 뭐다? 코스트 함수를 두 줄로 짜야 된다. 이거 프로그램 할 때 상당히 골치 아픕니다. y 값에 따라서 써야 되는 함수가 다르죠. 예, y가 0이면 밑에 거 쓰고 y가 1이면 위에 거 써라. 이거 정말 무책임하지 않습니까? 야, 이거 한 줄로 좀 간단하게 좀 만들어주면 우리 얼마나 쉽게 쓰겠어요. 자, 한 줄로 간단하게 만들어 볼게요. 밑에 것처럼 만들면 됩니다. 우리 아까 위에 있는 거 했는데 자, 이렇게 이 빨간색은 이렇게 빨간색. 제가 일부러 색깔을 보이게 만들어 놨습니다. 녹색은 녹색 해준 다음에 자, y가 0이다. 그럼 y가 0이니까 0, 0 들어가죠. 그럼 얘는 빨간색은 앞에 0을 곱했으니까 날아가. 뒤에 있는 녹색만 살아남아요. 녹색은 1-0이니까 곱하기 1 한 거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냥 1이에요. 그러니까 로그 녹색만 그대로 살아남아. 이렇게. 똑같네. 자, 밑에 거 위에 거 봅시다. y가 1이다. 1이면 1 들어가면 뒤에 있는 애가 1 빼기 1이니까 0이잖아. 뒤에 있는 애 날아가. 위에 있는 빨간색만 살아남아요. 빨간색만 살아남네. 똑같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밑에 것처럼 쓰면 한 줄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쵸? 마음에 듭니까? 저는 마음에 드는데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한 줄로 쓸 수 있고 이렇게 한 줄로 쓴 다음에 이거 코딩할 때 어떻게 하느냐? 예, 그런 다음에 이게 하나의 카드 긁는 거에 대한 거라 했으니까 얘를 이렇게 평균을 내주면 우리의 코스트 함수가 되고 얘는 이제 직선에 가까운 모양이니까 그라디언트 디센트 써도 된다. 이러고 그냥 끝납니다. 이게 모든 이론의 끝이에요. 여기가 끝이에요. 이 뒤에 아무것도 없어요. 이 뒷장은 이제 코딩하는 거예요. 자, 보시면 근데 이거 코딩할 때 이렇게 어려운 식은 어떻게 코딩합니까?
C면 여러분 이제 죽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파이썬이기 때문에 그리고 라이브러리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 뭐 마이너스 1 곱하기 뭐 이거 평균 내는 우리 함수도 있었죠. 뭐 파이썬에서는 민이라는 함수 썼고 mean을 썼었고 우리 지난번에 썼잖아요. 뭐 텐서플로우에서는 리듀스 언더바 민을 썼었고 여러 가지 함수 쓰면 되는 거고요. 마이너스 1 곱하기 y는 뭐 y 뭐 대문자 y 쓰면 되고 h of x는 우리 모델이라고 함수를 만들었죠. 로그는 텐서플로우에서는 tf 모델입니다. 뭐 이렇게 그냥 쭉 써주면 되는 거예요. 코드에다 쭉 한 줄로 그냥 요식 그대로 쫙 써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아이고 코드를 볼 차례가 됐어요. 일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제 구현이에요. 야 쉽지 않습니까? 자 제가 한마디로 정리를 해볼게요. 자 우리는 이진 분류를 배울 거야. 이진 분류는 우리 지난 시간까지 배운 리니어 리그레션이랑 거의 똑같아. 왜냐? 일단 새로운 샘플이 들어왔을 때 OX, OX 알아맞추기 위해서 이 경향성을 먼저 보고 판단을 해야 되니까 그래. 그런데 말이야 만점이 몇 점인지에 따라서 1시간 공부했을 때 10점, 2시간 공부했을 때 20점, 3시간 공부했을 때 30점인데 4시간 공부하는 40점 맞을 거니까 얘는 50점보다 작아서 F를 준다라는 이 논리에서는 우리는 100점 만점이라고 알고 있는 거잖아. 근데 모든 시험이 항상 100점 만점은 아니잖아. 1000점 만점일 수 있어. 그러면 100점, 200점, 300점 맞았을 거고 얘는 400점 맞았는데 500보다 작으니까 F다라고 말을 해줘야 되잖아. 그렇게 기준을 다 맞춰줘야 되니까 시그모이드를 씌우자. 그럼 모든 값이 0에서 1세가 되니까 기준은 항상 0.5로 자르면 돼 이겁니다. 여러분 방금 제 뒤로 사람 걸어가는 거 보셨어요? 공사 찍은 거? 오우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시그모이드를 씌우면 뭐가 문제냐? 코스트 함수가 문제야. 옛날에는 간단한 1차 함수니까 빼기 상수 전체 제곱해서 2차 함수 만들면 됐는데 지금은 시그모이드 함수를 보아하니 이게 x라는 애가 분모에 있다 못해서 분모에 있는 지수까지 올라가. 이게 난리가 났어. 그러니까 옛날처럼 거기서 상수를 빼서 제곱해주고 못 써. 그럼 어떻게 하지? 하다가 자 봐봐 엔트로피라는 걸 기반으로 해서 로그로 만들면 괜찮아 하면서 이런 식을 써 하면서 식을 저희한테 하나를 준 거예요. 요 그대로 타이핑을 하면 이걸 코스트 함수로 쓰면 우리가 그라디언트 디센트를 써서 학습을 할 수 있어. 땡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볼 코드들은 대부분이 다 리니어 리그레션 코드를 그대로 갖다 놓고 모델에다가 시그모이드 하나 씌우고 코스트 함수만 바꿔주면 땡이에요. 보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텐서플로우 1.5는 하지 않고요. 텐서플로우 1.5에 대해서 궁금하다. 유튜브에 가서 제가 옛날에 텐서플로우 1.5로만 강의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 자체가 만약 이해가 안 되신다면 유튜브에 제가 옛날에 딥러닝 기초 프로그램이라는 폴더 알려드렸죠. 거기에 가면 텐서플로우 1.5를 기반으로 해서 쭉 설명을 해놨어요. 그걸 보셔도 괜찮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텐서플로우 2.5와 파이토치를 위주로 한다. 케라스는 AI를 인공신경망을 배운 다음에 한 큐에 다 한다. 이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텐서플로우 2.5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2.5로 넘어가요. 자, 이렇게 짜면 된대. 뭔가 좀 복잡해 보이지만 자, 우리 한번 이거를 분해해 봅시다. 얘는 데이터 가져온 죄송합니다. 얘는 데이터 가져오는 구간이고 맞죠? 옛날에 다 했던 부분이고 그다음에 얘는 실제 함수 부분이고 여기 이 밑에 있는 애들은 다 이렇게 프린트하기 위한 거예요. 얘네들은 일단 날려주고 그러면 뭘 볼 수 있죠? 포문이 2000 한 번 돌면서 뭘 한다? 런 옵티마이제이션을 실행시킨다. 우리가 봤던 텐서플로우 2.5 코드랑 똑같습니다. 원래는. 자, 그런데 이 위에 대신에 x 언더바 데이터, y 언더바 데이터랑 데이터는 달라야 돼요. 왜냐? 0101로 학습, 또 사람 들어왔어. 0101로 학습을 시켜야 되잖아요. 0101로 학습을 시켜야 되니까 y 값은 0 또는 1이어야 돼. 자, 볼게요. 자, 첫 번째 라인부터 천천히 해볼까요? 자, 텐서플로우를 씁니다. 넘파 이런 것도 쓸 거예요. 한 다음에 x 언더바 데이터에다가는 이런 데이터 6명의 데이터를 넣으면 y는 이런 값이 돼요. 자, 이걸 볼게요. 이거를 설명을 드리고 아마 설명드리는 것까지만 하고 실습을 우리 다음 시간에 하겠죠. 자,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첫 번째 학생 1,2야. 뭐죠?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1시간을 공부하고 2년치 족보를 가진 학생은 학점이 얼마? 안타깝게도 F를 받았습니다. 아직 모자라. 평균이 안 돼. 이겁니다. 두 번째 학생 2시간을 공부하고 3년치 족보를 가지고 있어. 좀 더 나은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은 있지만 아직도 평균을 못 넘었네요. 자, 거기서 1시간씩 더 했어. 내가 공부를 2시간 아니라 3시간 하고 족보도 3년치가 아니라 4년치로 이렇게 1씩 늘렸는데 그래봤자 역시 50%를 못 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학생이 공부 시간 1시간 더 늘렸어요.
그럼 족보가 조금 모자라더라도 오 얘가 과반수를 넘었네. 얘 드디어 A 플러스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진분류이기 때문에 Y를 0 또는 1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학생보다 3년치 족보를 가진 건 똑같지만 1시간 공부를 더 했어. 뭐 A 플러스 받았어요. 6,1은 뭐죠? 내가 공부를 더 했어. 그럼 족보를 조금 줄였더니 그래도 내가 과반수를 넘어서 A 플러스 받았어요. 이 6명의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하는 거예요. 자, 학습을 하는데 그런데 X 값이 보시다시피 가로로 이렇게 두 개씩 들어오니까 W 값은 이렇게 세로로 두 개가 돼야 우리가 리니어 컨비네이션, 선형 결합을 해서 하나의 값을 만들 거 아닙니까? 그래서 W는 우리가 했던 거 그대로 2,1, Y는 1로 가져옵니다. 우리 이거 그대로 복붙한 거예요. 리니어 리그레션 코드에서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Y만 0, 1에 맞게 X 언더바 데이터, Y 언더바 데이터만 우리의 이진분류 예제에 맞게 데이터만 바꿔줬지 이 위에 부분은 그대로 가져왔어요. 자, 그런 다음에 14, 15번도 그대로 가져왔죠. 얘 그냥 2000 한번 돌린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면 이 함수가 이제 주된 부분인데 우리 옛날 함수 어떻게 짰냐면 요거까지 그대로 한 다음에 이 10번째 라인에 원래는 이 부분이 없었어요. 형광펜 빨간색 형광펜 친 tf.시그모델이라는 게 없었어요. 왜냐면 옛날에는 wx 더하기 b 그 자체가 AI 모델이었으니까. 근데 지금은 거기다가 시그모이드를 씌워야지 AI 모델이 되는 거예요. 이진분류니까 0 또는 1 사이가 나와야 되니까. 코스트 함수는 어떻게 만든다? tf.리듀스 민으로 평균을 내고 아까 그 파워포인트에 있는 것처럼 마이너스 1 곱하기 y값 여기는 1 마이너스 y값 한 다음에 로그를 tf.mass.log입니다. tf.mass.log를 써서 이 안에 hx를 넣어주고 tf.mass.log를 써서 1 빼기 모델을 써주고 이렇게 하면 아까 파워포인트에 있던 코스트 함수 그대로 긁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시는 10번 라인과 11번째 라인만 리니어 리그레션 코드에서 다르지 나머지는 다 똑같아. 다 똑같아. 다 똑같아. 아시겠죠? 모델에다가는 tf.시그모이드를 씌워주면 된다. 코스트 함수는 아까 파워포인트에 있던 그 식 그대로 갖다가 놓고 타이핑만 해주면 된다. 이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지금 제가 색깔 다르게 형광펜치랑 살색으로 형광펜치랑 이 두 개 라인은 아까 옛날에 배웠던 리니어 리그레이션 코드에서 그냥 복붙해서 가져온 거예요. 끝났잖아요. 코딩이 그러니까 리니어 리그레이션만 잘 이해해두면 이 다음 거부터는 그냥 다 쉬워요. 예, 아시겠죠? 자, 오늘은 여기서 한날 파이토치 코드만 보시죠. 파이토치 코드는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생겼대요. 좀 작지만 한번 볼까요?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파이토치 코드도 거의 똑같은데 이 뒤에 있는 자 보실게요. 요거 이 잠시만. 두 번째 라인, 세 번째 라인 다 필요 없고요. 지난번에 필요 없다 그랬죠? 필요 없고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 여기까지 다 똑같아. 여기까지 똑같아. 이거 다 똑같습니다. 똑같아. 다만 6번째 라인, 7번째 라인은 X 언더바 데이터, Y 언더바 데이터만 이진 분류로 학습을 하기 위해서 그냥 X 언더바 데이터, Y 언더바 데이터 안에 있는 그 값들만 Y가 0, 1에 맞춰서 이제 쭉 바꿔줄 뿐이지 X 언더바 데이터, Y 언더바 데이터라는 학습하는 데이터만 다를 뿐이지 위아래는 다 똑같아. 그 상태에서 학습을 돌립니다. 돌리는데 여기 뒤에는 22, 23번째 라인은 프린트를 하기 위해서 있는 이 부분이기 때문에 얘는 신경 쓰지 말고 요것만 보면 되고 아까도 말했지만 요 뒤에 있는 요 세 라인은 학습을 하기 위해서 그냥 쓰는 거라서 요것도 제끼고 우리는 이 포문이 2001번 돈다라고 하는 요 가운데 라인만 보면 되는 거예요. 자, 이 상황에서 보시면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부르는 이게 우리의 모델 이름이야. 우리는 이진 분류기야 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했던 대로 맷멀 x에다가 맷멀 써서 w 값을 곱하고 b를 더한 거에다가 파이토치는 토치.시그모이드라는 시그모이드라는 거 씁니다. 그럼 시그모이드가 딱 적용이 돼요. 시그모이드가 적용이 되면 우리 아까 타이핑했던 그 식 그대로 y 곱하기 마이너스에다가 y 곱하기 로그 함수 안에다가 로그를 파이토치는 토치.로그라 씁니다. 그 다음 우리의 모델 더하기 마이너스를 맨 앞에 빼서 이렇게 붙였으니까 마이너스 1로 이렇게 괄호를 묶어준 거고요. 1 마이너스 y 곱하기 로그에다가 1 마이너스 모델 하면 되고 맨 뒤에 점 민을 붙이면 이제 평균을 내겠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파워포인트에 썼던 식 그대로 갖다 쓴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여긴 프레딕션이라는 걸 만들었어. 뭐냐면
야, 시그모 이게 얘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함수는 이 시그모이드의 결과값이니까 얘가 0, 1 이렇게 딱딱 떨어지게 값을 주는 게 아니라 0의 각 0.387, 뭐 0.797, 뭐 0.888 이렇게 값이 나와요. 0에서 1 사이의 시그모이드 결과값이니까 우린 뭘 해주고 싶냐면 0.5를 기준으로 야 0.888이야? 그럼 0.5보다 크잖아. 그럼 넌 1이야. 너는 참 5. 그리고 만약에 0.444다. 그럼 넌 0.5보다 작잖아. 그러니까 너는 아니야. X. 이렇게 해주는 게 필요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만든 게 이 프레딕션이에요. 이 프레딕션 그래서 라운드라고 해줍니다. 반올림. 뭐냐면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이 0보다 크냐입니다. 사실 라운드라는 건 반올림이라고 말을 했지만 이건 뭐냐면 일단 참 거짓을 판단하는 거 똑같아요. 그러니까 요게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이 0.5보다 크잖아요. 크면 이건 이겁니다. 뭐냐면 라운드라는 건 반올림 함수인데 사실 이게 0.9999가 제일 큰 값 아니겠습니까? 0.1이 그럼 0.5보다 크다 했을 때 얘는 참이죠. 참이면 이 라운드 함수는 1을 도출해요. 근데 만약에 이게 0.444였다. 근데 이게 0.5보다 크다.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만약에 0.4였다. 그럼 0.5보다 크다. 이게 말이 안 되니까 거짓이죠. 거짓이 false가 들어오면 얘는 0이 돼요. 즉 라운드라는 함수는 이 안에 있는 게 참이면 1 아니면 0이에요. 그래서 얘가 1, 0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0.5보다 큰 값이 들어오면 1이 되고 0.5보다 작은 값이 들어오면 0이 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준 다음에 그게 실제값 y랑 똑같은 애가 과연 몇 개냐는 거예요. 지금 이 6개죠. 6개. 6개 샘플 중에서 만약에 3개가 맞았다. 3개가 똑같았다 해서 1, 1, 1, 3개가 참이었고 0, 0, 0 해가지고 3개가 거짓이었어. 아니. 만약에 원래 우리가 기대하는 건 얘가 프레딕션을 했을 때 얘가 0, 0, 0, 1, 1, 1이 나와야 돼요. 그쵸? 0, 0, 0, 1, 1, 1이 나와야 되는데 0, 0, 0, 1, 1, 1이 나와야 되는데 만약에 얘가 그러니까 실제 y 값은 0, 0, 0, 1, 1, 1이에요. 근데 프레딕션 값도 똑같이 0, 0, 0, 1, 1이 나왔어. 이건 우리가 학습할 때 0, 0, 0, 1, 1, 1이 나오게 학습을 했는데 학습이 잘 돼서 얘의 결과도 0, 0, 0, 1, 1, 1이 나왔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요거를 하나씩 같은지 비교를 하는 거야. 6개가 다 같았어. 그럼 다 라운드에 넣었으니까 다 111, 111이 되죠. 그럼 걔를 어떻게 한다? 평균을 낸다. 그러면 답은 1. 정확도는 얼마? 100%. 지금 요걸 해주기 위한 겁니다. 만약에 얘가 다 111, 111이 나왔어요. 그러면 위에 있는 세 개는 10, 10, 10이니까 다 다르죠. 그럼 거짓이니까 000이 됐어요. 근데 밑에 있는 3 개는 맞으니까 111이 됐어. 얘네들 민으로 평균을 내주면 0.5. 즉 뭐다? 넌 50%만 맞는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이 라운드란 함수는 요 안에 있는 조건문이 참이면 1, 거짓이면 0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AI 모델이 가져온 값이 0.5보다 큰 값이라서 0.5보다 크다라는 게 참이라면 얘가 1이고 아니면 거짓이면 0이 됐는데 우리가 학습할 때 000111로 이렇게 학습을 했으니까 얘가 만약에 결론을 냈는데 학습이 정말 잘 돼서 답도 000111이라고 제대로 잘 됐으면 요 하나하나를 비교하는 걸 봤을 때 비교를 했더니 다 참이야. 다 true 참이야. 그러면 라운드는 뭐라 했어요? 참이면 1, 거짓이면 0이라 했으니까 그럼 얘는 다 111이겠지. 근데 그 1, 6개를 평균 내면 또 1이겠지. 그러니까 100% 절반만 맞았으면 3이겠지. 111, 000이니까. 그러면 나누기 6하는 평균을 내면 0.5가 되겠죠. 그럼 50%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액큐리시는 0에서 1 사이 퍼센트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주어진 6개 중에 과연 몇 개나 맞췄냐라는 걸 가지고 이제 평균을 내는 거고요. 이해되십니까? 네. 자, 여기까지 오늘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고 혹시 질문 있으시면 채팅창에 지금 10시 6분인데 10시 10분까지 질문 주시고 질문 없으면 여기까지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소음이 심해서 3명씩 면담은 다음 시간에 다시 하도록 하고요. 또 추석 때 우리가 수업 못한 게 하나 있죠. 원래는 명절이 끼면 그냥 휴강인데 요즘은 이제 휴강을 하면 안 됩니다. 예, 여러분 월화수 수업 아마 휴강을 안 했을 거예요. 그렇다고 휴일에 수업을 할 수 없죠. 그래서 보강용으로 제가 뭘 할 생각이냐면 처음 우리 시작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한번 쭉 정리하는 비디오를 한번 찍어서 올릴까 생각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아마 우리 수요일 수업 안 한 거에 대체 비디오가 될 거예요. 자, 질문 있으시면 우리 3분 정도 남았으니까 채팅창에 질문 남겨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지훈 학생 정말 좋은 질문이에요. 여기가 지금 초기값을 제로스로 잡아놨어요. 박준 학생 질문 혹시 여기 여러분 창에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제가 몰라가지고 읽어드리면 박준 학생 뭐라 했냐면 진짜 좋은 질문인데 0번 10번째 줄과 11번째 줄에 토치점 제로스를 쓰면 행렬이 영행렬이 된다. 그러니까 행렬의 사이즈는 똑같아요. 그 행렬의 사이즈는 W는 이렇게 생겼고 B는 이렇게 생겼잖아요. 한 칸. W는 이렇게 2x1, B는 한 칸 이렇게 생겼는데 이 값이 0부터 시작해요. 근데 우리가 텐서플로 코드는 랜덤 언더바 노말이라는 함수를 썼기 때문에 그 어떠한 노말 값으로부터 시작을 해요. 근데 요게 처음에 값이 0에서 시작한다는 거지 나중에 이 0을 곱하는 게 아니에요. 요 0을 다른 값이랑 곱해진 데보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시작해서 점점 학습을 한다는 거기 때문에 시작 포인트지 시작점이 되는 거지. 요 점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이 점에 어떠한 이상한 게 막 곱해지는 그런 거 아닙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시작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박준영 씨 좋은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거 제로스 말고 여기에 아마 다른 함수를 써서 이거를 제로스가 아니라 다른 랜덤 언더바 노말처럼 그런 함수가 있을 겁니다. 파이토치도 제가 다음 시간에 한번 알아가지고 올게요. 그런 함수를 쓰면 교체도 가능합니다. 무조건 제로스를 써야 되는 건 아니에요. 예, 이해되실까요?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 우리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어려우신 분들은 정말 그 뭐랄까 그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뭐 카톡 개인톡을 주시거나 아니면 이메일을 통해서 한번 저랑 줌 미팅을 갖고 개인별로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주는 시간도 괜찮으니까 바로바로 여쭤보시면 제가 피드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고생하셨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어요. 예, 감사합니다.